테슬라가 압도적으로 50% 이상 전기차를 공급했지만은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8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델 중에서 기아의 EV6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의 전기차 모델이 나름대로 각광을 또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3년 지난주에 나왔던 소비자 만족도죠. 자동차 분야에서 제네시스가 테슬라 다음으로 6위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기아차가 입지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 오늘 긴급 진단 시간으로 애플이 전기차 자율주행 개발 출시를 포기한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애플이 그 전기차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AI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요. 뭐 기정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 긴급하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의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애플 뭐 AI 반도체, 애플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우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드렸고 늘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오늘 뭐 긴급하게 뭐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 지금 기정사실처럼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벌써 반응을 하고 있고 관련된 일론 머스크는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관련 이게 뭐 애플이라는 게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AI 쪽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폭탄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폭탄 선언.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와 또 AI 반도체 쪽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또 이박이 이쪽을 계속 분석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긴급하게 오늘 또 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애플의 그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플의 입장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은 애플 정도의 회사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벌써 전기차 시장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빨리 포기하자. 내가 손댈 때 아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샤오미라든지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같은 경우 이제 애플 이제 카 마찬가지 이미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제가 미국하고 좀 전기차 시장이 차별화되어 있다 말씀드린 게 어차피 중국 같은 경우는 대중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되게 대중화된 저렴한 가격의 모델을 생산해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파는 목적으로 지금 개발을 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을 보시면은 고가죠. 그 다음에 뭔가 혁신적이고 뭔가 신비로움을 감추고 있는 뭐 이런 전기차 컨셉으로 갔는데 애플카 입장에서 사실 보면은 그렇게 보면서 이 사업에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달려들어서 개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주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2024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시장으로 바뀌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테슬라도 지금 저가 모델 낸다 그러고 다 이러니까 애플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만들면은 고가 모델이 아니에요. 이제 저가 모델 만들면은 이거 만들어서 뭐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얼마인데. 그렇죠. 네. 앞으로도 투자 대비 수익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대중화 모델이라는 것은. 오히려 또 이미지도 배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은 약간 휴대폰계 고급 폰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엣지 있고 뭔가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저가 전기차 모델을 내면 애플이 이거 하려고 했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비아디 같은 경우도 지금 멕시코에다 공장 져갖고 저가 모델을 지금 미국에 들고 있다는 판인데 애플이 이 사업 해갖고 좀 되겠나? 벌써 눈치를 챈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포기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의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잘했다고 판단을 잘했다고 파는 것 같아요. 하는 거 잘하는 거 하는 거나 제대로 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 때는 굳이 애플이 여기까지 뛰어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인력들을 AI 쪽으로 재배치를 해갖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돼 있는 AI 산업을 더 발전시키는 게 제가 봐도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자, 그럼 이제 애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포기했다.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럼 잘 포기했다. 애플 입장에서 잘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관된 경쟁사들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데 당장 테슬라는 환영의 입장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저렇게 기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요즘 안 좋은 일 많았었는데 되게 기쁜 마음으로. 남의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본인한테 희소식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전기차 시장도 이제 대중화 모델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GM이라든지 포드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리비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니콜라라든지 이런 이제 스타트업 전기차 이제 수소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될 그럼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한테는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테슬라 주가도 오늘 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네. 잠재적인 큰 경쟁군이 될 애플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제 테슬라가 더 이제 포션을 가져갈 수가 있고, 자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전기차요, 미국에서요.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이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현대 기아차한테까지 좀 보조금이 가기는 쉽진 않아요. 네. 하지만은 지금 전체 작년 2023년 같은 경우 판매량에 있어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2위가 나왔거든요. 네. 물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50% 이상 전기차를 공급했지만은 네.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8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델 중에서 기아의 EV6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의 전기차 모델이 나름대로 각광을 또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3년 지난주에 나왔던 소비자 만족도죠. 네. 자동차 분야에서 제네시스가 테슬라 다음으로 6위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기아차가 입지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 네, 요게 하나가 지금 눈에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분명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 양적으로 커져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대중화라는 게 양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테슬라가 물론 공장 이 캐퍼를 늘리고 있지만은 다 거기를 커버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GM하고 포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그 틈을 우리가 이제 계속 비아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져갖고 네. 미국에 수출한다는 자체가 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커가는 미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에 네. 비아디도 파고들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미국 시장 내에서 앞으로 이제 경쟁이 되게 심화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아주 뭐 올해 들어서 네. 아주 그냥 각축전이 각축전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경쟁이 벌어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애플이 지금 AI 반도체, AI 폰에 이제 집중을 한다 그랬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 폰하고 네. 또 각축전이 더 경쟁이 심화될 것 그렇죠. 같고 네. 이렇게 되면 AI 반도체 또 생산하는 반도체 또 업종에도 네. 뭐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애플의 납품처가 큰 시장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이걸 버렸다고 해서 네. 저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보이는 거니까 네.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애플이 자기들이 잘하는 거 있죠. 네. 일단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라든지 주변 기기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AI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성형 GPT까지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반적으로 경쟁자가 하나가 더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이 지금 사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네. 메타 여기에다가 애플까지 이제 AI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의 AI 산업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네. 파이가 더 커지지만은 네. 거기에 참가자들이 벌써 진입하는 참가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은 네. 글로벌 시장을 네. 계속 잠식해가는 네.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요즘 보면 이제 유럽 그 반독점 집행위원회가 되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 아니면 아마존의 유럽 진출에 대해서 되게 지금 요즘 딴지를 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을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첨단 산업, AI 쪽 산업에 또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더 커졌고 네. 앞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 당연히 이제 제품이나 기술이 더 발전을 그렇죠.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쪽 시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고 해서 장기적으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산업에 있어서 상당한 재편과 또 경쟁이 심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포기 선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잠깐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세요?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자, 한국 정부가 26일, 지난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연일 하락 장세를 연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뭐냐? 속빈 강정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 조금 예상은 됐었어요. 이미 시장에. 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많다. 아쉬움이.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다 기대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만 하면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남길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일본이 2014년부터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가중치를 좀 부여하면서 니케이 400이라는 지수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사실 성공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만약에 이게 잘 적용만 되면은 한국도 일본과 같이 똑같은 어떤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일본은 지금 증시가 최고치를 지금 찍으면서 최고치죠. 아시아 증시에서 그냥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30년 그 잃어버린 30년을 단박에 되찾은 그런 느낌인데 물론 이제 모멘텀도 있고 이미 이제 2014년도부터 쌓아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일본 그렇죠, 증시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이번에 좋은 기회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회를 삐끗하고 지금 삐끗한데 차이점이 있다. 제가 이제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본 성공사를 제대로 앞으로 살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시행은 되게 신속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뜸들이지 않고 준비 딱 하고 있다가 바로 시장에 터트려 갖고 기업들이 와 하면서 달려들 수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맨데토리입니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급 효과가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26일 날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1차 세미나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총선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고 타이밍도 지금 그렇잖아요. 준비도 안 돼 있고 구체적성도 결여돼 있고 6월 달에 또 2차 세미나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사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려면은 일본 같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딱 발표를 해야죠. 발표를 해갖고 바로 푸시를 해갖고 바로 시장에 바로 영향을 그렇죠. 주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 시장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르기 때문에 준비 자체가 틀려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금리 자체가 되게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증시에서. 그런데 한국은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큰 걸 노리잖아요. 저희는 성장주예요. 배당은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조치 액션이 취하자마자 개인들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달라붙는 거예요. 반대로 개인들은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규모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 뭐 15주 이상 넘게 막 사들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시행되고 나서 그럼 누가 받아주냐 이거야. 계속 외국인이 안 빠져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물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실망하지 않도록 뭐 추가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한국 기업이 그 정도로 꾸준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 뭐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나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호재가 작용을 해가지고 저 PBR 다시 보자, 저 PBR 해가지고 국내 개인들도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이게 증시를 붐업했잖아요. 근데 발표 내용이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개인들이 이미 빠져나갔고 지금 외국인들까지 빠져나가면은 지금보다 증시가 지금 또 낮아질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이번에 그냥 한번 잠깐 반짝하고 시장이 다시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사실 엄습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계속 총선용 이벤트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지금 거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선거에서도 지면 또 얘기가 또 틀려지고 그러니까 이긴다 해도 또 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제 정부는
좋은 프로그램을 애초에 또 그 얘기를 한 거니까 네. 또 짜임새 있는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발표를 좀 시행이 가능한 그다음에 조금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는 맞아요. 이런 내용들로 좀 발표를 또 추가로 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짚어준 것은 정부가 잘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붐업시키고 성과를 이끌어낸 데서 너무 미흡했다. 네, 방향은 그렇죠. 좋고 맞았는데 네. 지금 디테일이 디테일이에요. 떨어지니까 조금 서둘러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기업들과도 좀 협의도 하고 그렇죠. 네. 해서 좀 좋은 것들 많이 발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증시에도 그렇고 네. 전반적인 우리 경제를 좀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외국인 자금 다 빠져나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한국 증시가 사줄 사람이 없어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쉬움이고요. 6월 달에 뭐 2차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때 시행안이 나오겠다 그러는데 네. 그 이전에 미리 조금 더 속도를 좀 높여갖고 네. 시장에서 반응을 좀 빨리 할 수 있고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긴급하게 애플카 전기차 자율주행을 이제 포기한 내용과 함께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간단하게 평가 진단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또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 계속 진단해드리면서 좋은 필요한 것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